안녕하십니까, 일렉트로닉 모터 프로 이모부입니다. 우선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안 올렸습니다. 제가 코로나라는 아주 지독한 녀석을 만났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런 공간에 좀 와봤습니다. 그늘도 좀 있고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여쭤보시는 면허증하고 번호판 관련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지, 제가 타고 있는 이 서론 라이트비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달고 싶어도 못 답니다. 인증이 안 돼 있는 자전거라서 번호판을 못 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번호판 달 수 있나요?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달아야 하는데 못 다는 거죠.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코로나 띠뺏기, 여러분들은 코로나 걸리지 마시길.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. 번호판 안다는 것은 불법인가요? 불법은 아닙니다.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? 간단하게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잡혀가지는 않지 않습니까? 모를 뿐이지. 번호판을 못 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.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. 총을 달라. 이토록 번호판을 달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. 절대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죠. 그러면은 면허증은 없어도 탈 수 있나요? 라고 말씀하시는데, 저거는 자전거라기보다는 바이크에 가까운 녀석이기 때문에 면허증은 있어야 합니다. 도로에 나가는데 여러분들 면허증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. 도로를 나가고 싶은데 면허증이 없어요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타지 마세요. 안 됩니다. 만약에 그 상태에서 사고를 낸다면은 저희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될지 모릅니다. 이 메뚜기를 보십시오.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? 저희 단톡방에 어떤 형님은 번호판은 못 달았지만 보험에는 가입을 했다 하더라고요. 근데 50cc 오토바이로 취급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사고 시 보장을 많이 못 받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게 적어요. 아쉬운 상황인 거죠. 오토바이나 뭐 스포츠카 같은 거 타면은 사고 날 위험이 크니까 보험사에서는 일부러 보장을 안 해주는 뭐 그런 건가 봐요.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만 뭐 그렇다고는 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죠. 그렇다면 어떤 자전거들이 보험을 들 수 있나요? 자전거 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자전거라면은 보험이 웬만하면 다 됩니다. 제가 타고 있는 서론 라이트비 같은 경우에도 무게랑 속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리고 서론 라이트비 같은 자전거들 중에 그 슈퍼 73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친구는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회사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 겁니다. 보험을 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럼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저도 회사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군요. 또 그거 말고도 또 코오롱 대기업에서 가져온 그 케이크라는 고가형의 전기 바이크가 있습니다. 그것도 보험이 된다고는 하는데 자전거 값이 어마어마합니다. 중형차 한 대 수준의 가격이라서 고급 전기 바이크인 거죠.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 바이크를 탈 때는 무조건 번호판이 나오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게 많이 미흡하다는 점.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런 거 타고 도로에 나갈 수 있냐 뭐 그렇게 질문들이 들어오곤 하는데, 안 걸리면 할 수 있어요. 해도 됩니다.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. 정말 사고가 났을 시 풍비박산 납니다. 가정이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. 저 웬만해서는 안 타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도로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타고 도로로 나간다? 그냥 2종 소형을 따가지고 오토바이로 운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.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.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오토바이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도로에 대한 규칙을 좀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, 또는 운전을 해서 배우든가. 뭐 번호판을 못 달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겁니다. 자동차만 봐더라도 뭐 LED 달고 뭐 그렇게 하면은 불법 튜닝이니 뭐 이래가지고 경고 주고 벌금 때리고 그러거든요.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런 폭주족들 알죠? 폭주족들 도로가 완전 개판 5분 납니다.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 한편으로 이해도 되기도 하고. 하지만 번호판을 달고 싶은데 못 다는 거는 그건 조금 서러운 거죠. 그리고 제 시청자들 대부분 우리 큰형님들이신데 왜 큰형님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시겠습니까? 그 이유는 이게 산악용입니다. 산악용.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타이어가 이렇게 굴빵하지 않습니까? 산에도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. 산에서 갖고 놀고 막 그러려고 사는 거지, 뭐 도로를 질주하고 뭐 오토바이 대신 타고 출퇴근 대용으로 타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. 산에서 타려면 도로를 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. 조금은 그렇게 나가긴 하시는데 우리 형님들은 이제 차 뒤에다가 실컷
싣고 이렇게 가져가시죠. 간지 터집니다. 우리 큰형님들은 차에다가 자전거 막 실어가지고 가. 작살나. 우리 대중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렇진 못하죠. 솔직히 이 도로를 다니면서도 불안합니다. 교통사고 나면 나만 손해예요. 여러분들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페라리가 갑자기 와서 때려 박았어. 옆에서 페라리가 때려 박는데 왜 피하지 않으셨어요? 이러면서 1을 내. 그 일이 뭐예요? 2억. 나 못 내. 자전거 타고 놀러 가다가 다쳤는데 2억 내래요. 최대한 조심해서 타는 게 답입니다. 자전거도 차예요라고 이러면서 이제 도로로 나오시는 분들 계신데, 자동차는 번호판이 있잖아요. 번호판. 이게 우린 번호판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입니다.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기 자전거의 세상이 오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어요. 멀리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데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. 배터리가 한두 푼 해야지 뭐 튜닝 조금 하면은 뭐 몇백만 원씩 나오니까,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500만 원 주고 자전거를 샀어. 근데 배터리가 500만 원 이상 들어가요. 좀 넉넉하게 타려고 하면은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아직까지는 전기 자전거를 타기에는 그렇게 막 좋은 세상은 아니다. 좋은 세상 정도 되려면은 배터리 기술이 엄청나게 상향돼 가지고 진짜 요만한 배터리더라도 100km 갈 수 있는 뭐 그런 세상이 와야 진짜 전기 자전거 탈 만한 세상이다, 좋지 않나, 뭐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. 한국에도 좀 법이 좀 많이 좋아져 가지고 번호판도 달고 운전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. 자, 제가 협성대라는 곳에 왔는데, 야, 이게 되게 멋있네요.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, 배터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그렇죠. 저도 전기자전거 관심이 많아갖고 막 인터넷 보면 전기자전거들 막 보잖아요. 번호판 안 달아도 되는 전기자전거 이러면서 막 판매를 하더라고. 근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오?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된다고? 야, 나 도로 위에 무법자가 돼볼까?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, 여러분들. 혹여나 사고가 났어, 그러면은 야, 상상하기도 싫습니다, 여러분. 내 몸은 다쳐갖고 아파 죽겠는데 막 경찰들 찾아오고 뭐 벌금 때리니 뭐니 뭐 돈을 얼마를 내야 되니 뭐 병원비도 막 내기 힘들어 죽겠는데, 그런 거 사고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수학 문제 안 틀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공식을 알고 있으면 틀릴 확률이 적어지죠. 마찬가지로 도로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럼 도로 위에서 합법적인 행동은 무엇인가? 우선 인도 올라가면 안 되고요. 자전거 도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. 도로에서 맨 가쪽 이렇게 저처럼 끝에 붙어가지고 25km 이하로 다녀야 돼요. 그럼 당연히 뒤에서 막 빵빵, 야, 이 자식아, 자전거로 다녀! 막 이러면서 차들이 뭐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게 법이에요. 솔직히 가쪽으로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여기 옆에 보면은 돌멩이들하고 그 차들이 이렇게 치고 가가지고 여기 옆에 못도 많아요. 보세요. 차선 물고 이렇게 간다니까. 나 위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워낙 작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.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가 있냐고 뭐 욕할 수는 있다만, 속도를 빨리 내면 우리가 불법인걸. 근데 그런 거를 이해해 줄 수는 없죠. 최대한 그러니까 찌그러져서 다녀야 되는 거죠. 번호판이라도 있다면은 당당하게 다닐 텐데, 번호판이 없으니까 뭐야 저 새끼 액 이럴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까마귀를 보았으니까 제가 까마귀 성대모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뭐 이런 자전거를 찾아보고 있다고 하면은 번호판이 없는 을 기준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. 도로 위에서는 쌩쌩 다니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1년에 한 36만원 뭐 그 정도 되거든요, 보험비가. 당당하게 도로 위를 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처럼 이렇게 쫄면서 막 차 있나? 차 없구만, 지금 가면 아주 개꿀이겠어 이러면서 다니지 마시고, 당당하게 뭐 100km든 200km든 멀리 다니시면서 자유로운 꼴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처럼 쫄아갖고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. 저도 옛날에 오토바이 같은 거 많이 좋아해갖고 타고 다니긴 했었는데 교통사고를 한 2번, 3번 정도 냈던 것 같아요. 제가 실수해서 교통사고 난 거 아니냐고요? 아닙니다. 그 흔히 말하는 그 김여사라고 있어요. 그분들이 때려 박습니다. 저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그냥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. 아직도 기억나. 제가 뭐 교통사고 난 거를 뭐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뭐 그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쌩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이어폰을 듣고 그때 운전하는 걸 좋아했었어요.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. 여러분 따라하지 마십시오. 그때 당시 유행했던 노래가 뭐냐면은 빠빠빠빠빠빠빠빠 다 같이 원 렛 셋 레디 고 하는데 그때 사고 났어요. 딱 부딪히면서 하늘로 탁 날면서 점핑 119가 저 싣고 가면서도 헬멧을 안 벗겼거든요. 귀에서는 계속 점핑
점핑 다가 주띠야 쬐야. 어쨌든 뭐 상상하기 싫은 상상을 해버렸네요. 갑자기 집에 가서 침대에 좀 들어가 있고 싶네요.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 중에 하나고요. 제가 그때 이후로 제가 크레용 팝을 좀 무서워합니다. 사고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지만 사고를 저희가 대비할 수는 없어요. 완벽하게. 그래도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다니는 것이 좋겠죠.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전기 자전거든 뭐 전기 바이크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번호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험 같은 거는 이제 들 수 있게 이렇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출시를 했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이 뭐냐, 나도 번호판 달고 싶어요. 우리 번호판 좀 달 수 있게 좀 어떻게 좀 해줍시다. 번호판 달고 싶어요. 제발요. 코로나 걸려갖고 제가 맛이랑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. 냄새가 1도 안 나. 0이야 0. 제자리에서 방구를 빵 낀 다음에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안 나거든요. 그런데 제가 후각과 미각을 잃었지만 이 전기자전거에 대한 재미는 잃지 않았다는 거,